짠. 그럼 다음 주는 좀 일찍 하는 거로? 응, 그래. 끝나고 오는 거 하자. 자, 오늘은 맨 앞에서 또 봅시다. 근데 사미나가 어차피 5단원 니네가 했으니까 할 게 없구나. 원래 나 봐준 줄 알았는데 봐준 게 아니네. 시험 범위가. 그렇잖아, 그게. 친절하진 않죠. 친절한 줄 알아. 자, 우리 일단 지형 볼게. 지형이 다 확정이 됐네요. 지형도 봐야 되고 오늘. 이거부터 봅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러면 있잖아. 요번에 이거 지도, 백지도 공부하셔야 돼요. 종이 3개 지도 써놓으셨더만 거기다가. 그래서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조금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위치 확인을. 다음 주 시험 볼 거예요. 시험. 아프리카 시험. 아프리카 시험.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화 및 도시구조.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화 및 민족 구성을 했는데 도시발달을 해볼게요. 고대 문명의 도시가 2개가 있는데 잉카, 쿠스코, 아스테카, 멕시코시티입니다. 쿠스코는 어디예요? 쿠스코. 거기 써있네? 페루잖아, 페루. 그 지도 봐봐, 지도에서 있잖아, 여러분. 지도에서 멕시코시티하고 쿠스코 위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추픽추는 페루예요. 그리고 멕시코시티는 당연히 멕시코에 있는 거고. 위치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거 거꾸로 가면 안 돼. 예를 들어 멕시코시티가 잉카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끈이 났겠죠. 멕시코시티가 아스텍하고 잉카가 쿠스코야. 잉카, 쿠스코. 근데 그 외우기 쉬운 게 잉카니까 잉카, 잉쿠. 그치? 잉카, 잉쿠.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둘 다 고산 도시입니다. 자, 유럽인의 식민 지배에 따른 식민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줄천에서 어디로 가요? 주로 해안 지역으로. 대부분 해안 지역으로. 그 다음에 도시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도시 인구 비율이 무려 80여 유럽보다 높아요. 도시화율이 여기 부분에서 작년에 시험 봤던 부분은 안 들어가고 자원부터 그래? 인종도 안 들어가고? 그래? 오, 다행이네. 분쟁도 안 나오고? 자원? 그래, 그러면 7페이지로 와보세요. 7페이지. 그래, 지난번에 자원을 안 했다. 그러네. 자, 자원으로 갑시다, 우리. 7페이지. 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의 주요 자원 생산량 비율을 했는데 구리, 철광석, 다이아몬드 이거 3개가 대표적인데요. 이건요,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구리, 철광석, 다이아몬드, 순위를 아셔야 돼요. 순위. 구리는 쉽잖아. 친구 뭐야? 칠레부리, 79야. 79, 칠레부리. 그 다음에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까지. 멕시코 잘 안 냅니다, 여러분. 칠레,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은 여러분 압도적으로 브라질이에요. 철광석은 압도적으로 브라질이에요. 그다 보시면 2위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지? 철광석은 세계적으로 높아요. 세계적으로 철광석 브라질이. 자, 그다음에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중요합니다. 보츠와나고요. 우리가 남아공이 1등인 줄 알았는데 남아공은 3위예요. 어쨌든 다이아몬드 순서가 보콩 4위구나. 4위. 앙골라보다도 뒤로 갔네.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남아공인데 뭐 사실 앙골라는 거의 안 나오니까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3개의 순서를 좀 기억하시대요. 보츠와나가 1등이고 그 다음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앙골라, 남아공이에요. 남아공이 셋 중에선 제일 적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 표 바로 밑에 보면 칠레의 상품 수출 구조가 나오는데 칠레는 구리 및 광석 제품이 거의 50%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칠레가 구리 및 광석 제품이 많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자원 개발,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의 자원, 백금, 코발 그런 어쩌고저쩌고 풍부한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일단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기니만 연안하고 앙골라. 특히 기니만 연안의 나이지리아가 대표적이에요. 기니만 연안의 기니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 움푹 들어간 데 여기가 기니만이에요. 여기가 기니만 연안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기니만입니다. 그 기니만 연안에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거기에 석유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석탄은 남아공 고기수 곡산지. 그리고 구리하고 코발트는 코퍼벨트라고 부르죠. 코퍼벨트,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프리카고, 그리고 이제 중남부 아메리카로 가보면 석유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이제 풀네임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예요. 그다음 에콰도르하고 멕시코가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내장량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내장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건 다 신기입니다. 은, 구리, 주석도 다 신기해요. 이거 고기라고 나올 거야. 분명히 고기라고 나올 거야. 신기입니다. 은, 구리, 주석도 다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봐봐. 오래될수록 있잖아 딱딱하거든. 그지? 그래서 원래 신기가 석유, 고기가 석탄, 그 다음에 시원생대가 철광석이잖아. 그럼 너네 봐라. 구리 어때? 딱딱해? 야, 이게 휘어지. 너는 전선 안에 들어간 게 구리야. 아무리 이렇게 하면 휘어지잖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야. 단단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래서 은도 봐봐. 은도 쉽게 휘어지지? 은, 구리, 주석 다 쉽게 휘어지는 거야. 쟤네들은 싹 다 신기다. 왜? 휘어지니까. 휘어지면 신기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는 반드시 이건 여러분 습곡산지가 중요한 게 보크사이트는 반드시 열대기후에서만 나옵니다. 보크사이트는 열대기후에서만. 자메이카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철광석은 순상지인데 순상지라는 게 평평한 거잖아. 오래돼서 평평한 거 브라질밖에 없어요. 이 남미 전체에서 순상지가 브라질밖에 없어요. 철광석은 브라질밖에 없다. 자, 거기 보면 밑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에서는 석탄이 줄쳐놓으세요. 남아공은 석탄이. 그 다음에 콩고에서 잠비아로 이어지는 콩고의 잠비아로 이어지는 곳이 코퍼벨트인데요. 거기에 구리가 많습니다. 구리. 여러분 보시면 아프리카 지도에서 CU 보이세요? CU? 아 이게 편의점 이런 것 같다. CU로 이어지는 거기가 쭉 그 이으면 CU부터 맨 밑에 CU까지 이게 코퍼벨트야. 거기가 코퍼벨트예요. 그 다음에 기니만 연안에는 여러분 그 저거 보이지? 석유 시축을 하는 그거 그지? 거긴 전부 석유다. 기니만 나이지리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로 가게 되면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고 브라질은 철광석이 많이 매장돼 있다. 칠레는 구리.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베네수엘라 석유고요. 브라질의 철광석, 칠레 구리. 이거 딱딱 떨어집니다. 딱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르헨티나에도 석유가 찍혀있긴 찍혀있어요. 그죠? 아르헨티나에도 석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자원의 이용과 분배 보자.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외국 기업의 자원 개발을 의존한다. 커피, 카카오, 차 등 기호작물 중심의 자, 기호작물 줄쳐놓으세요. 기호작물. 식량작물이 아니라 기호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과거 플랜테이션 때문에 그렇지. 특히나 중남미는 이 남미는요 전부 어느 나라가 지배했었죠? 브라질 빼고 샀다? 에스파냐. 브라질은? 그렇지 포르투갈. 그래서 브라질만 무슨 말을 쓰고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싹다 스페인어. 그치? 니네 그럼 인종도 안 들어가 이번에? 그럼 자원만? 다행이긴 하다. 오케이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좀 봅시다. 그럼 이 시험 범위를 알려드리면 1번 아니에요. 1번 아니고 2번은 맞네요. 자 2번 보자. 2번 22번 수능. 자 일단 우선 칠레 찍혀있다 그지? 그림이 칠레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넓은 나라 어디야? 브라질.
그지 브라질.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에 기니만에 있는 큰 나라 인구 2억 나이지리아. 근데 쟤네 뭐야? 쟤는 이제 소말리아랑 그래서 이 소말리아 밑에 찌그러져 있는 애는 케냐야. 케냐. 걔가 케냐야. 여러분 케냐는 뭐로 유명하지? 앞에 없었어. 차. 케냐의 차가 유명해. 선생님 되게 세련된 애들인가 봐. 얘가 먹겠니? 다 식민지 시절에 했던 거지, 그치? 케냐 사람이 먹을 게 얘는 밀 신고 신지. 그치? 자, 그 보면 차부터 찾아봐. 차 어디 있니? 가나다 중에. 걔가 케냐야. 케냐부터 찾자고. 그 다음 이 나라 중에 석유가 딱 하나밖에 없네. 그렇지. 그래서 가가 나이지리아. 아이고 친구야 있네. 친구야 나가 칠레. 그 다음에 콩과 원유가 있긴 하지만 철광석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나가 브라질. 그렇다면 철광석 비중이 적은 건 아니고요. 이 나라의 수출을 차지하는 비율 때문에 그래. 철광석 적지 않아요 브라질. 됐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석유로 원유로, 칠레는 구리로, 케냐는 차, 그 다음 브라질은 철광석. 오케이. 1번 나는 아프리카에 남미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카카오 생산량이 많다. 다가요. 케냐는 카카오는 없어요. 차가 있는 거지. 차가.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인구가 많다 그랬는데 나는 칠레가 나이지리아보다 인구가 많다고요? 여러분 칠레 인구 많지 않아요. 칠레 인구는 3천만이 안 되고요. 나이지리아는 2억이 넘어요. 니네 이번 시험에 2억 넘는 나라들이 이 세 나라 2억 넘어요. 파는 뭐예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파나부가 2억이 넘어요. (1억) 넘는 나라 다 까먹었지. 1억 넘는 나라 러시아의 맥주는 에일 맥주, 이집트에서는 필리핀에서는 이코미 베스트. 이 중에서 러시아는 아니지만 러시아도 시험 보는데 보네. 러시아 시험 보면 멕시코 시험 보면 에티오피아 시험 보면 일본 아니고 필리핀 아니고 이는 이집트 예 시험 범위, 콩고민중앙 시험 범위 베트남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 멕시코, 에티오피아, 이집트, 콩고민중앙 전부 1억이 넘어요. 브라질은 2억이 넘어요. 그럼 이 순서대로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순이야. 그래서 파나부로 외워야 돼. 파나부. 분명히 인구를 맞출 수 있는 문제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야. 파나부고 러시아 맥주나 에일 맥주, 필리핀에서 이코미 베스트. 내가 이제 세계 지리로 수능을 보는 마지막 세대가 돼. 나중에 기다리고. 엄마 뭐 있어? 엄마 세계 지리라는 거. 그것만 하면 시험 되겠어? 이러고. 뭐 날로 먹었는데? 어려웠어 이 새끼야. 자 보자. 그래서 인구는요 이 중에서 나이지리아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고 그랬는데 케냐가요? 케냐 없어요. 석유 조금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가나다라 중 소사육두수 당연히 누가 많아요? 브라질이 가장 많다. 참고적으로 소사육두수가 세계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자, 그 다음 1번 안 나오겠네 이렇게 되면. 그치? 1번 안 나오고 원주민 안 나오고 야 이거 빠지면 다행이다. 3번도 안 나오고 4번도 안 나오고 5번은 하셔야 되겠네요. 5번은. 자 5번 보자. 5번. 일단 여러분 지금 나이지리아 옆인데 조금 크다 그치? 그 바로 옆에가 코트디부아르고 왼쪽이 얘는 가나예요. 여러분 얘는 가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나가 에티오피아고 다가 조금 전에 있었던 케냐, 그렇지. 그래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이렇게 묶여 있잖아. 서로 연결돼 있잖아. 그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연결돼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ABC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보자. 이 작물의 생산량이다 그랬습니다. 가 국가가 제일 많은 게 C네. 얘들아,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긴 제품이 있는데 가나 땡땡땡. 그래, 초콜릿 뭐로 만들어요? 카카오로 만들어요. 그러면 가나에 제일 많은 C가 카카오. 그렇게 찾아야 돼. 가나 초콜릿은 카카오. 그럼 하나 찾았다. 오케이. 걔는 하나 찾았고 또 찾아보자. 자, 그 다음에 아까 케냐 있었잖아. 케냐가 단데 다 제일 많은 B가 뭐가 돼야 돼? 차가 돼야지. 케냐는 차. 그치? 그럼 다 됐네. 그치? 그러면 에티오피아는 커피. 니네 카페 가면 에티오피아 원두 주전 하지 않니? 브라질 원두 하시고 에티오피아 원두가 싸구려일까? 아이 비싸. 이게 그저 산미 좀 신맛 나는 거야. 이게 에티오피아 원두가 좀 신맛 나는 거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 말이 딱 맞죠? 엔젤리너스가 이 원두 썼다가 지금 망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저거 맛이 나야 돼. 탄 맛이 스타벅스처럼. 그 스타벅스 원두로 통일됐고 이 망했어 이 에티오피아.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정답이 2번이었어요. 자, 6번은 낼 수 있겠다, 그지? 6번은 보자. 아이고야, 너네 이런 거 나오면 어쩔게요. 이거 지도 외워갖고 오세요. A가 여러분 뭐로 시작하는데요? 모리타니. B는 알겠네. 그 밑에 남수단 있으니까 얘는 뭐야? 그냥 수단. B는 수단. C 큰 거. 그리고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 콩고 민주공화국이다. 콩고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D 남아공 바로 위에 있고 다이아몬드 많은 나라. 보츠와나. 그 다음에 E가 여러분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정착 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데요. 마다가스카르. 그래서 한국 사람 놀러 가기 마다가스카르 괜찮아요. 좀 약간 우리가 좀 그 검은 사람들에 대한 좀 부담감 있잖아. 여기는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처럼 생겨서 부담은 없는데 겁나 멀어서 갈 수가 없다. 아무튼 여기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근데 보자. 자, 이 나라 어느 나라다 그랬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 끝났네. 다이아몬드가 무려 90%네. 그러면 보츠와나 정답은 B. 그치? 자, 이렇게 지도로 보는 게 분명히 나올 거고요. 7번도 가봅시다. 저 기니만에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저것은 무엇이다요? A가? 그렇지, 석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이렇게 쭉 콩고 민주공화국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잠비아를 거쳐서 그게 무슨 벨트? 코퍼벨트 있는 게 구리니까 C가 구리가 될 거고. 자, 남은 게 B인데 B가 브라질에 있네요. 브라질 하면 순상지에는 철광석. 자, 그래서 A가 석유, B가 철광석, C가 구리입니다. A, 석유는 제철공업. 제철공업의 원료는 그 석탄과 철광석. 그지 지호야? 그지 석탄과 철광석. B는 신기조산대가 아니라 순산 시원생대. 시대로 따지면 시원생대. 그 다음에 구리의 최대 수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칠레예요. B는 C보다 세계 생산량이 많다 그랬는데 그치. B가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철광석은 구리보다 세계 생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있잖아, 거기다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좀 써볼게. 일단 석유 봐봐, 석유 써봐. 그 밑에다가 석유 땡땡하고 기미만 일대. 일단 일정량 나오면 다 알려줄게. 기미만 일대. 그 다음에 수단. 아까 저기로 가면 어디 있었지?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나라에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랬는데 알아둬야 되는데 아르헨티나. 니네 아르헨티나 그 해안선 따라 저 국경 칠레 국경 따라서 쭉 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멕시코도 산유국입니다. 자, 다시 기니만 일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기니만 일대랑 수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 철광석. 자, 각각 하나씩 있어요. 철광석 각각 하나씩. 이쪽에는 남아공. 아프리카는 남아공에 철광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에선 브라질에 철광석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공, 브라질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리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어디로? 잠비아로. 자, 이쪽도 이렇게 이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남미도 이어져 있는데 남미도 여러분 칠레가 아까 구리가 있었잖아. 칠레 위에 어떤 나라 있지? 예, 페루도 있습니다. 페루, 칠레. 자, 다 그치. 구리는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잠비아. 남미에서는 페루하고 칠레. 이렇게 이어됩니다. 한 줄로. 왜냐면 항상 그렇게 선 따라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쓴 거는 싹 다 외워갖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지도에 A, B, C, D 국가 그랬습니다. 자, A가 멕시코고요. B가 브라질, C는 나이지리아, D는 남아공. 자, 기억. 멕시코는 C보다 나이지리아보다 국가는 기독교 신자 비율이 높다 그랬는데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멕시코는 싹 다 기독교 신자. 멕시코는 싹 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니네 그 코코라는 영화 안 봤나? 그 코코라는 영화 보면 그치? 그 싹 다 천주교 신자. 멕시코. 그 다음에 B는 D보다, 브라질은 D보다, 남아공보다 철거석 맞아요. 자, 둘 다 철거 난다 그랬잖아, 그렇지? 하지만 누가 더 많냐? 그럼 당연히 브라질은 세계죠. 그 다음에 디그 C는 나이지리아는 B보다, 야, 이거 잘 만들었네. 여러분, 나이지리아하고 브라질하고 소사이토는 당연히 브라질이죠. 그 다음에 D는 남아공은 멕시코보다 초임 이럴 때 써먹으라는 거야. 이거 봐봐. 우리 이거 1억짜리 중에서 멕시코 들어가 있는데 남아공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저 1억짜리까지는 이번에 외우고 시험 보러 가세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아, 요거 위치만 갈게요. 위치 여러분. 자, 가와나 에스파냐를 다는 포르투갈어를 그랬으니까 포르투갈어를 쓰는 다가 브라질일 거고요. 가의 마추픽추에 인컴이 있다는 거 봐서 가는 페루, 나가 아르헨티나 이렇게 갑시다. 가나다 위치 같고요. 자, 이때 국토 대부분이 순상지인가 어느 나라로 했죠? 브라질 순상지. 남미 쪽에 있잖아. 아프리카 순상지, 브라질 순상지, 호주 순상지 이렇게 세 개 있어 남반구에. 자, 그다음 팜파스의 기업적 목축어. 맞는데 나가 아르헨티나 맞나요? 맞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는 기업적 목축어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아르헨티나는 철강석 에헤이 철강석 어느 나라가 많다고요? 브라질. 국토면에서 제일 넓은 나라? 세 중에서 브라질. 오케이.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지 맙시다. 분쟁이에요. 2번 하지 말고 3번도 하지 말고 4번도 원주민 하지 말고 에이구 5번은 봐야 되겠네. 5번 봅시다. 자, 멕시코가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칠레 찍혀 있는 걸 알겠는데 칠레 위에는 그 나라 뭐예요? 볼리비아예요. 여러분 볼리비아. 볼리비아랑 파라과이는 전혀 해안이 없어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총인구로 가야 되는 거야. 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자, 어느 나라 인구가 제일 많니? 멕시코 1.15. 외워야지. 멕시코 1호. 자, 그럼 남은 게 얘들아 칠레랑 볼리비아인데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 당연히 칠레가 많지. 칠레가 여러분 세계에서 영토가 제일 긴 나라 아니야. 그지? 볼리비아는 선생님 볼리비아 땅 넓어요. 닥치세요. 다 산이에요. 다 산. 라파스 말고 살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인구는 칠레가 더 많을 테니까 인구만으로 끝난다니까. 그지? 그러면 나가 멕시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다가 칠레가 돼야 되고 인구가 제일 적은 애가 볼리비아가 돼야 돼요. 볼리비아는 인구가 많을 수가 없어. 산악지대라서. 됐죠? 오케이. 그럼 1인당 국내 총생산 비교해볼까? 칠레가 1이야. 칠레가. 그지? 칠레가 1이고 그러나 공업제품 수출액은 멕시코가 1이에요. 선생님 멕시코가 1인당 국내 총생산 아니요. 인구 때문에요. 이게
GDP 자체는 멕시코가 높은 게 맞는데 멕시코가 1억인데 칠레가 2천만 명밖에 안 돼. 2천만 명밖에. 있잖아. 1인당 GDP는 무조건 인구적인 게 많다. 정말 최고야 최고. 그지? 자, 기억. 가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북반구 멕시코밖에 없는데 탈락. 마킬라도라가 어느 나라였지? 기억나니? 멕시코, 그지? 멕시코. 그 니은 맞고 디귿 안 나온다 그랬지? 패스. 그것만 알자. 정답 니은 리을인데 됐어요. 자, 6번 갑시다. 이야, 나이지리아 나와 있고요. 야, 오늘 B 많이 나온다. 이제 알아야지. 나 여기 어디니? 케냐. 케냐 하면 차, 오케이. 남아공 하면 그렇지, 뭐 석탄, 철광석, 그리고 뭐 구리도 좀 있고, 얘들 심지어 다이아몬드도 있었잖아. 아까 남아공, 그지? 남아공 다이아몬드가 4위였잖아. 자, 그럼 보자. 저 위에 찾아봅시다. 총 상품 수출액. 이 세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누구게? 남아공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남아공이에요.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선생님, 나이지리아. 에이, 나이지리아는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석유밖에 수출할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일주일 다잖아. 다가 남아공이 돼야 돼. 다가 남아공. 그리고 가가 나이지리아. 그리고 제일 적은 거 차랑 꽃을 팔아보면 케냐가 제일 적어야 돼요. 총상품 수출액. 이게 그냥 광물을 파는 거하고 공업 제품 파는 거의 차이야. 그치? 자, 그러면 상품별 수출액 비율을 볼게요. 어디 보자. 봐봐. 너네 지금 다 남아공을 보면은 지금 광물 및 에너지 자원도 있지만 공업 제품 비율이 제일 높은 거 보이죠? 그걸로 남아공 찾았어야 돼요. 그치? 그걸 찾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나이지리아잖아. 나이지리아는 이유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우뚝 쏟아있고 딴 게 없잖아. 그럼 나이지리아지. 그치? 그 다음에 나는 농립 축수산물이 쭉 올라가 있지. 그게 뭐야? 차. 그게 차야. 차랑 화훼, 꽃 같은 거. 자, 그러면 A, B, C를 어떻게 연결하면 됩니까? A가 나이지리아니까 가. 뭐야, A, B, C 그대로네. 그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봅니다. 오늘 이것도 뭐래? 어디 보자. 브라질 찍혀있고, 칠레 찍혀있고, 콩고 민주공화국 찍혀있고, 남아프리카 공국이 찍혀있는데요. 아! 이렇게 지금 색깔이 똑같은데, 원래 이게 보라색이어야 되는데, 이제 색깔이 똑같은데, 가 쪽으로 돼 있는 거 있지, 가 쪽으로. 가에 붙어 있는 거. 걔가 철광석이야, 가에 붙어 있는 게. 그 다음에 라 쪽으로 돼 있는 거, 라에서 나. 걔가 바로 구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 국가는 철광석이 압도적이네. 그럼 어느 나라야 가가? 브라질이어야지. 그 다음에 라는 거꾸로 구리가 압도적이네. 그러면 칠레가 돼야지. 자, 가하고 라는 잡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는 콩고하고 남아공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건데 안 어렵지. 왜냐하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코퍼벨트야. 따라서 뭐가 있어야 돼? 구리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나가 콩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철광색 삐죽 조금 밑으로 내려왔지? 철광색 삐죽 내려왔지? 그지? 그럼 걔가 뭐가 돼야 돼? 남아공. 그러니까 다가 남아공이 돼야지. 나 이거 낼 것 같다. 왜냐하면 양쪽에 아메리카랑 남미랑 아프리카에 각각 2개씩 있잖아. 이건 진짜 낼 것 같다. 근데 1, 2를 기억하죠. 브라질이 남아공보다 많고, 칠레가 콩고보다 많다. 자, 1번 가는 브라질은 중남 정답. 2번 현재 여러분 2025년 현재 세계 최대 소수의 국가는 인도예요. 인도. 22년에 브라질이 1위였던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도예요. 네, 3번 나는 다보다 콩고는 남아공보다 고위도. 오 맞죠? 뭐가 맞아? 얘들아 남반구니까 거꾸로 가야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 총인구. 자, 이 중에 인구 순서를 해보자. 인구순 누가 1등이니? 네 나라 중에서 브라질이 1등 2억. 그 다음에 1억짜리 한 명인데 누구? 콩고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칠레. 그 다음에 남아공.
자, 그 다음에 홍고는 태평양에 접해 있다. 그리고 남아공은 대서양과 접해져 있다 그랬는데 둘 다 지금 어디 갔어? 아, 칠레는 태평양. 칠레 태평양 맞잖아? 아, 나가 콩고구나, 콩고. 콩고는 접해 있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8번. 아이고야, 이건 또 뭐래? 아까 여기 지금 A 찍혀있는 바로 오른쪽이 초콜릿 많은, 카카오 많은 가나였거든. 그리고 왼쪽은 코트디부아르. 얘도 카카오. 오히려 여러분, 카카오 생산량 세계 1위가 코트디부아르예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하고 가나 위치 확인하시고 두 개가, 그러니까 왼쪽이 코트디, 오른쪽이 가나예요. 그죠? 어디가 더 많다고요? 코트디랑 가나 중에? 코트디가 카카오 1위예요. 자, 그래서 가가 바로 A가 되네요.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자, 회기선이 지나가고, 회기선이니까 23.5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연강수량이 적어 농작물 재배에 불리하지만, 어우, 다이아몬드 수출에 짐바브웨 하면 어느 나라? 보츠와나. 그치? 그 다음에 장기간 내전,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에티오피아와 영토 분쟁 겪고 있는 나라가 소말리아니까 그 정답은 ACB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가 들어갈 텐데, 건조기 들어갈 시험 범위 맞지 이거는? 그래, 이거 조금만 하면 쉬자. 15분에 쉴까? 15분에. 7시 15분에. 힘내. 자, 건조 갑시다, 건조. 자, 건조기 지역의 지형 형성 작용, 일교차가 큰 기회, 화학적 풍화 작용에 비해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합니다. 여러분, 화학적 풍화는 뭐가 있어요? 네, 지난번 시험 범위 용식, 카르스트. 이번 시험 범위는 화학적 풍화 없어요. 자, 물리적 풍화입니다. 자, 식생이 빈약한 환경이라서 외래하천입니다. 외래하천에 의한 침식 및 퇴적 작용이 활발합니다. 여러분, 외래하천이라는 게 있잖아. 외래하천이라는 게 외부에서 뭐 그 뜻도 있지만 외래하천 원래는 이렇게 수빈한 지역에서 발원해서 건조한 지역, 산악을 지나가는 걸 우리가 외래하천이라고 해요. 이걸 좀 넓게 보면 있잖아요. 발원한 지역과 지나가는 지역의 기후가 전혀 다른 거를 외래하천이라고 넓게도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나일강 같은 거 말하잖아. 수빈한 데서 발원해서 사막으로 흘러가죠. 자,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 그 5번에 들어갈 말은 이런 포상홍수고요. 포상홍수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포상홍수가 뭐냐면 원래 있잖아, 비가 많이 내리면 이렇게 계곡이 생겨야 돼. 그치? 왜? 항상 비가 내리니까. 그런데 비가 안 내리다가 비가 오잖아. 그러면 비가 지나가는 길이 없어져.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깎이고 이렇게. 비가 오면 있잖아. 아, 야, 여기 포상 딱 좋대. 비가 오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비가 이렇게. 이게 포상홍수야. 그 여기를 페디먼트라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 그냥 마치 산사태 나듯이 눈사태 나듯이 그냥 산에서 주르륵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포상홍수라고 합니다. 포가 우리 야구 팬들 잘 아시는 그 방수포 있잖아요. 그거. 그 방수포를 쫙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걸 포상홍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형성되는 지형 볼게요. 바람에 날린 바위가 여러분 밑에 있는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그 그림. 버섯바위입니다. 버섯바위. 원래는 여러분 바람에 날린 모래가 깎는 건데 그런 원인을 바람이라고 봐야 돼요? 바람에 날린 모래라고 봐야 돼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래 빼고 그냥 바람에 의한 침식 그렇더라도 맞다고 하셔야 돼요. 왜? 바람이 모래를 날리고 그 모래가 깎은 거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원래는 그 모래가 깎은 거예요. 선생님 그 위에는 안 깎여요. 못 올라가니까요. 저 위까지 모래가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거기만 깎이는 거예요. 그게 버섯바위입니다. 두 번째, 바람에 날린 모래 침식을 받아서 여러 개 대부분 이제 삼각형으로 깎여요. 그래서 삼릉석이에요. 삼릉석. 자, 그 다음 바람에 의해 모래가 제거되는 자갈로 덮이게 된 지표면을 사막포도라고 하는데요. 사막포도. 여러분 그 사막포도 형성되는 거 밑에 그림에서 좀 보자.
거기 세 번째 거 있어. 삼능석 옆에 보면은 모래 사이에 모래랑 자갈이랑 섞여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모래가 다 날아갈 거 아니야, 바람에.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 자갈만 남지? 그게 바로 사막 포도야. 그러니까 영화 보다 보면은 분명히 사막인데 자갈밭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뭐야? 그 사막 포도야. 다음 퇴적 지역. 자, 그걸 뭐라 불러요? 사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바르안이라는 거는 바람의 위치 확인하셔야 돼. 바람의 위치. 이거 분명히 선생님 거꾸로 그리실 거예요. 바람의 위치가 저렇게 쭉 기울어진 면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고 바람이 안 불어오는 쪽이 파이게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요것만 요 16페이지에 있는 것만 보고 쉬자. 16페이지만. 여기 보자. 사구 지금 바른 거면 이제 사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바르한. 그러니까 이 바르한하고 조심해야 될 게 바하다. 저 끝에 있는 바하다. 바르한 바하다 헷갈리면 안 되죠. 오른쪽 맨 끝에 바하다 있지? 그 바하다 먼저 볼게. 바하다는 선상지가 계속 쌓인 거야. 선상지 옆에 선상지, 선상지 옆에 선상지. 그러니까 선상지가 계속 연결된 게 바하다고, 사구는 바르한. 자, 메사와 뷰트 볼게요. 메사와 뷰트.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산이야. 그런데 봐봐, 여기에 얘네는 겁나 단단한 애들이고 나머지가 전부 연약한 거라고. 그러면 차별 침식, 단단한 애는 안 깎이고 침식되지 않고 가벼운 애들만, 약한 애들만 다 깎여. 그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더라는 거야. 쌤, 얘는 메주 같아요. 메사. 예뻐요. 뷰트. 메주 같아요. 메사. 예뻐요. 뷰트. 홀쭉한 애가 뷰트고요. 메주같이 생긴 애가 메사예요. 메사와 뷰트. 근데 이름 쓰라고는 안 나오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만들어지냐? 여러분, 경암과 연암 보이지? 얘가 경자가 단단할 경자야. 그럼 단단한 바위가 경암. 연은 부드러울 연자. 연두부 할 때. 그러니까 부드러운 암석이 연암. 그럼 뭐만 남을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야. 메사는 연암층이다. 경암층이라 남은 거지. 메사와 뷰트가 경암층 단단하니까 남은 거고, 연암층은 전부 흩어진 거야. 침식된 거야. 자, 그 다음 플라야. 자, 플라야는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막에도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하천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문제 뭐냐면 원래 하천이 있으면 계속 흘러가서 강까지 가야 되잖아. 바다까지 가잖아. 이 바다까지 못 가. 그렇겠지, 그치? 그 사막을 흘러가다가 이렇게 멈춰버려. 그럼 사막에 쭉 흘러가다 이렇게 멈춰가지고 여기 호수를 이루는 거야. 근데 그날만 비가 오기 이제 앞으로 200일 동안 비가 안 와. 바짝 말라붙겠지? 그지? 근데 여기 원래 그 사막 자체에 소금기가 있으니까 이건 어때? 염호. 이 호수는 염호가 돼. 염호. 소금기가 너무 많은 거라서 동물들도 먹기가 힘들어. 그게 바로 플라야입니다. 플라야. 그 다음 밑에 사막포도 아까 본 거고, 삼능석도 본 거고, 버섯바위도 본 거고. 자, 와디는 아까 흘러간 거. 이게 와디야, 와디. 플라야로 쭉 흘러가던 이거 와디.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쨌든요 되게 깊게 파입니다. 의외로 되게 깊게 파여져 있어요. 왜? 비가 올 때 많이 오거든. 깊게 파여져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와디야. 이게 와디. 그러니까 키가 요만한 데 다니기 딱 좋겠지,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평상시 그 교통로를 이용해. 그 와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는 교통로를 이용된다. 그 다음에 쌤, 오아시스가 왜 생기나요? 사마같이 시험범위 아닙니다. 사마같이 안 하셔도 돼요. 사마같이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오아시스는 왜 생기냐면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아까 저기 에티오피아에 킬리만자로 산이 있어. 겁나 높아요. 킬리만자로 산이. 그 여기도 만년설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킬리만자로 산에는 강이 있어요. 하천이 있어요. 근데 내려왔을 때 이건 뭐야? 사막이잖아. 그러니까 사막 모래 위로 물이 흘러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지하수로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물이 고이겠지. 얘가 뭐야? 얘가 오아시스야. 얘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옆에는 뭐 있어요? 뭐 기를 수 있어요? 밀도 할 수 있지만 보통 대취하자. 오아시스 근처에 대취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집트가 대취하자가 유명하잖아. 근데 북부아프리카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닐까?
맞는데 일시험 범위. 그치? 자, 사막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지금 15분 30분에 시작할게. 잠을 자든 뭐 무슨 야구 안 하는 거야. 야구를 보든가. 그래, 자. 이제 많이 졸리다. 우리 지호 재워야 돼, 우리 지호.